송원재 TV 시작하겠습니다. 22일간의 전쟁이라고 부르죠. 대선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운동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선거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정하는 뽀샵이라고 부르죠. 이재명이나 김문수 후보 모두 이 뽀샵 처리를 많이 해서 이재명 맞다, 이 김문수 맞다 정도는 알겠는데 이재명은 평소에 눈빛도 아니고 이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재명이 굉장히 화사한 이런 사람으로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좀 젊어지긴 했지만 이 좀 젊어지는 것과 자기 표정에서 눈빛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 뽀샵 처리를 참 많이 하는구나,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이재명과 홍준표의 짬짬이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매개체가 이준석입니다. 이재명, 홍준표의 이 결탁,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의 부인이죠.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선거법 위반, 부부가 선거 범죄인 경우는 참 희귀합니다. 그런데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도 아직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해버렸습니다. 선거 범죄 부부가 지금 선거판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민단체에서 후보가 박탈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이 자격이 박탈될 이재명은 선거운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후보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 김혜경 이 두 부부의 선거법 상습범입니다. 이 위반, 이재명은 2번째입니다. 이런 이재명을 선거판에 뛰도록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재명의 이 범법, 국회를 이용한 독재, 사법부를 허물려고 하고 행정부를 허물려고 한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이 이번 선거의 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집중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이거 뛰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김문수 후보가 많이 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뛰지 않는 사람은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 준비도 해야 되고요. 한덕수, 한동훈 계속해서 지금 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참여하기가 좀 힘들다. 다른 길을 찾겠다 했습니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덕수는 선거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덕수가 이 김문수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 다른 방법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선거 중간에. 문제는 지금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계속해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을 하면서 이 손을 떼야 한다, 자신이 3가지를 요구한다, 사과하라, 그래야 지금 선대위에 들어오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당대표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이 계엄이나 윤 대통령 부분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 지금 이 부분을. 또 김문수 후보도 직접 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론을 곧 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곧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부분을 지지했던 지금 당원들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워낙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 사과를 하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하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을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도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배신자 이야기를 저는 한동훈에게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정치인의 태도도 아니고 당원으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무슨 후보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전직 당대표로서의 태도는 더욱 아닙니다.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뛰는 겁니다. 뛰면서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김문수 후보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구, 부산을 쭉 이어서 방문을 합니다. 오늘 대전도 방문을 했고요. 지금 대구, 부산, TK, PK의 여론 흐름을 보면 놀랍게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PK에서는 지지율이 훨씬 앞섭니다. TK에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다, 잘못하고 있다. 지금 영남권의 많은 지금 유권자들이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못하고 있다. 모두 지금 대기 보류 상태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참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경기도에서부터 김문수를 모셔왔던 사람들, 또 정치권에서 뭐 정말 김문수의 아바타다라고 할 정도의 많은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금 이 선대위에 어떤 직함도 주지 않았습니다. 극히 필요한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의 주류, 당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두 이 선에서 그냥 백의종군하라, 그냥 뛰어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김문수다운 결단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기존의 당의 뭐 주류 당 모두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에게 어떤 말을 했건 모두 존중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했던 김문수 캠프에 모인 사람들 문제 좀 많습니다. 문제 많다는 거 김문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동훈을 비롯해서 현직 의원들 이렇게 뛰지 않으면 기다려 줄 겁니다. 그렇지만 철퇴를 내리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당은 간단합니다. 정치인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까지 갑니다. 끌어올립니다. 당의 주류는 김문수가 됩니다. 만약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반 이재명 대항하는 국민의힘의 핵심은 김문수입니다. 그건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 경선에 나선 것 아닙니까? 김문수를 중심으로 빨리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를 못 믿겠다, 뭐 그동안 오락가락한 부분 있을 겁니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에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뭐 김문수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확 찢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될 때고 뛰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또 고치는 겁니다.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남권에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영남권에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의 분포를 보면 무조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는 모습 오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2, 3일 내로 영남권에서는 10%가 돌아온다라고 봅니다. 지지율 10%가 돌아옵니다. 영남의 정서를 뭐 김문수 후보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요. 이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계속 며칠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뭐 SNS에 글을 올려서 홍준표를 존경한다. 홍준표는 낭만의 정치인이다. 홍준표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홍준표의 정책을 모두 이어받겠다.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쓰레기다. 정계를 떠나라. 뭐 이렇게
욕설을 퍼붓던 이재명이 갑자기 홍준표가 엄청 정치를 잘하고 뛰어난 정치인이다. 정책을 모두 이어받겠다. 거기에 이어서 홍준표 캠프에 이 정책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오늘 이재명과 이준석 양쪽에서 지금 콜이 왔는데 자기가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재명에게 합류한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는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와이에서 계속 SNS에 글을 올려서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 또 이번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쌍권을 비롯해서 당을 떠나라, 정계를 떠나라 계속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 하와이로 갈 때 이준석이 인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홍준표의 메시지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에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요? 많은 사람이 배가 아플 겁니다. 저는 홍준표가 가장 배가 아플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친합니다.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김문수가 워낙 이 꼿꼿하고 이 품이 넓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좌우를 넘나드는 또 소탈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두 사람의 사이, 친한 사이를 제가 이간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김문수는 모두 포용을 하는 식이고 홍준표는 김문수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맞습니다. 사실 김문수는 정계를 떠나다시피 했고 홍준표는 잘 나갔죠. 대선에서 떨어져도 대구시장 했고 아마 김문수 정도는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일화 여기에서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김문수를 공격하고 싶은데 지금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단일화에 말을 깨놓고 이야기해서 이번 단일화에 말을 바꾼 사람은 가장 책임을 져야 된다면 김문수 후보죠. 그런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아는 홍준표가 김문수를 공격하기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준석을 띄웁니다. 이게 이재명의 기호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선거운동이 지금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40% 중반에서 50%까지만 가면 됩니다. 지금은 왜 이재명이 지금 붉은색을 좋아하느냐? 지금 단지 몇 퍼센트 이상만 주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이 지지층 가운데 그게 중도든 지지층이든 이 부분만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 전략입니다. 이걸 끌어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보수다라고 떠들고 이것만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손에 잡힐 만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사실은 이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정치꾼입니다. 정치 계산꾼이죠.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홍준표, 이재명, 이준석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준석이 좀 요즘 와서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소위 협잡꾼들입니다. 이게 기호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은 두 가지를 노리는 겁니다. 홍준표를 끌어당겨서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다고 본 거고 실질적으로 홍준표는 이재명이 계속해서 며칠째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윤 대통령과 김문수를 공격 못하니까 자신이 바보 되니까 자기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김문수가 배가 아프고 김문수가 미운 거죠. 김문수한테 당한 거죠. 솔직하게. 한동훈과 홍준표는 김문수에게 당한 겁니다. 바보처럼. 그런 거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결과론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막판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김문수 후보도 일찍부터 단일화를 던지는 겁니다. 일찍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바로 던졌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상당 부분 역선택을 없애는 쪽으로의 여론조사가 가능했을 겁니다. 일찍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막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판에도 이 당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다. 김문수도 몰랐고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김문수는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법원 결정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여론조사 받았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원들의 움직임은 뭐 한동훈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이 홍준표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모두 결집한 것이죠. 대신 이제 이 한덕수 지지층은 지지층이랄 게 뭐 결속력이라는 게 였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투표도 하지 않은 것이었죠. 결과론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홍준표가 결탁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빨리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신의 정치 앞으로 비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동훈. 한덕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홍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과의 결탁, 이재명과의 뭐 주고받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팀 모두 포용하겠다가 지금 김문수 입에 익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맞습니다. 모두 포용해야 합니다. 반 이재명이라면 누구와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쓰레기는 격리시켜야 쓰레기 아닌 양질의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포용이죠. 김문수의 결단이 곧 하나씩 내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영남에 가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가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TK, PK의 여론에 대해서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여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주일 만에 10%가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3, 4일 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죽어도 지지해서는 안 될, 지지하지도 않을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유권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가 정말 반성을 했느냐, 국민의힘이 반성을 했느냐,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보고 있는,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할 때, 유권자가 채찍질을 할 때는 채찍을 맞아야 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